이게 이제 내가 이래 좀 물어볼 수 있는 것 어때? 롯데꽃 스타일. 요게 이래. 이게 첫째 인제. 첫째 인제. 우와. 이때 소공동 번역.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94년도 서울계 프레센터. 네. 그 1층, 2층 다, 참, 1, 2관 다 했거든. 아니, 칸에 초가지방에 옛날. 절로 갔지. 여기 갔나요? 아니, 절로 갔지. 여기 사내집이야, 동덕. 98년도. 동덕 같은 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공통아트센터. 그래서 이게 쭉 해가지고, 이제 지금, 빠질 거고, 네. 빠질 포스트하고 말하면, 요게 이태리고, 응? 이태 아티시마 요거는 파리.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정했던, 이게 오리지널, 그랑 빨릴 거야, 이게. 여기 2012년도 이거 가서 내가, 결국 픽업된 거지. 이건 오리지널, 저거야. 그 다음에 이건 뭐, 원래 내 고향. 이제 원래, 오늘 또 9월달에 또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 작업실이고. 집에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작업실이고. 집에도 수장고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장고. 이걸, 이게 저쪽에, 보세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렇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친구가 한 거예요. 예, 이 전부 이거 나와 있는 것도. 잘하셨네. 아이고, 말도 못해.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 요거는 부분하고, 말하자면 조개 껍질하고, 이것도 역시 벼룩돌가루 같은 그런 걸, 거의 요 목 외에는 전부 그런 걸로. 일정은 워낙 채색이죠. 이걸 한번 보거든요. 그냥 매체네. 그럼, 순수하게 우리 토양에서 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물감을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이건 이제 얼마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남양주시에 살고 계신 임무상 선생님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신 지 몇 년 돼서 한번 꼭 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오다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 아틀리에에 와게 돼서 선생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이제 또 건강 유지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왕성한 활동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지나간 이야기긴 한데요. 선생님이 어떤 미술에 대한 입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에 미술을 시작하게 됐나?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태어난 곳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무경이라는 아주 오지 있는데, 하늘만 오간 사방이 산으로 부딪힌 곳이에요. 그런 깊은 산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7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거 아마 하나의 타고나지 않았나 하는 정도. 그때부터 그 그림을 했는데, 그때 화가라는 건 모르지만, 그거를 하는 꿈을 갖다 7살 때 꿈이라는 걸 갖다 키워왔다 이러면, 금방이나? 어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모든 미술을 도맡아가지고 제가 하고 그랬죠. 도저히 아마 동기라고 동기입니다. 쭉 해오시면서 때로는 뭐 힘들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평생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 또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 귀합니다. 귀한 인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 누구나 다 뭐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있겠습니다만,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는 지금 또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데서, 특히 그림으로서 생업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간다든가, 또는 뭐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런데 뭐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순수하게 집사람이 거의 생업을 맡아다시피 하면서. 가사를 맡아주셔.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래도, 저도 집사람을 많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 생활은 그렇게 끌어 나왔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야기는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전작 도록을 발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가들의 어떤 큰 꿈이 개인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큰 꿈일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화집, 제대로된 화집, 그런 게 우리가 뭐 까탈로그 레조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전작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에 운보 선생님이 냈던 그 화집, 그거 운보 선생님 전작도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미술에서 까탈로그 레조네라는 그 용어를 쓰기 전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까탈로그 레조네를 표방해서 나왔던 책은 장옥진 선생님의 까탈로그 레조네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정성문 교수가 출간을 했는데, 그건 뭐 전작 도록은 아니고 장옥진 선생님의 유화를 중심으로 만들어 건데, 그 이제 미술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까탈로그 레조네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왔던 그런 책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원로 작가들을 어떤 디지털로 이런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이런 사업이 1년에 이제 서너 명씩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하여튼,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 까탈로그 레조네 전작 도록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몇 번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다 피지 못했습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수고와 또 집착됨이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드신 우리 임병철 선생님이 많은 수고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근데 이게 사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내용을 사실 되게 긴 얘기인데, 네. 이게 만들는 동기를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명한 화가의 전작 도록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아들로서 사실 계속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작품들은 많은데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작가의 어떤 그 작품의 기록들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아버지에 있는 작품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아카이브 개념의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멋지게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이제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익혔던 한글 프로그램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편집을 해가지고, 자료들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재조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6개월, 1년, 이거 다 끝날 때 거의 한 2년 정도를 걸렸는데, 거의 집에 가서 같이 옆에서 막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싸우면서, 뭐 오탈자 수정하면서 해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사실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둘이서 이 작업을 하고, 아버지는 머리가 더 쉬워졌고, 저는 주름살도 막 늘어나고, 몸무게도 막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만 이제 아버지도 생기셔가지고, 이 작품 하나하나가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작품처럼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작은 거를 크게 작게 이런 과정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무명의 어떤 알고 있는 분들이 보냈던 뭐 편집부터 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만들었던 책은 이제 2개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이 4권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빠져있는 자료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두 점이었으면 나중에 모아서 했을 텐데 한두 점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몇백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는 김에 만들었다 싶어가지고 요 책을 만들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또 넣고 싶었던 사진들 각종 이제 스케치랑 이런 거 하면서 찍었던 분들, 뭐 지인들하고 만났던 사진들부터 해서 가족들 사진, 어렸을 때 학창시절 사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만 보면 사실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 전체가 다 있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유명하신 그런 화가분들의 어떤 전작도이라든지 그런 건 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건 그냥 아버지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니다 보니까 비례품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오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 같은 게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냥 아마추어가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그 인쇄소 가가지고 종이 고르고 종이는 여기 인쇄하기 좋은 종이를 골라서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인쇄해주고 그 사람들은 제목만 해갖고 준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창피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출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다 그런 부분을 다 뺐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거 책으로 가기보다는 목적 자체가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아니 살아오셨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또 너무 허술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책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자책으로 있는 PDF 파일을 제가 계속 수정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드리려고 그건 수정을 하고 있는데 책은 이미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 모든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되게 그 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이 뭐 상업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찾는 것도 일이라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엑셀로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약에 이 책을 보고 찾으면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위치들을 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제 말고도 수장고가 집에 공간이 있는데 그런 수장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해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 관리를, 작품을 관리하고 앞으로 올해도 관리하는 목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갤러리하고 이름을 했긴 했지만 이건 사실은 작품을, 아버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공간에서 아버지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또 갤러리 공간으로 좀. 갤러리 상감이죠? 네, 생강으로 낸 거고요. 그건 제가 일부러 1인 법인으로 해서 내가지고 제가 죽더라도 계속 후세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은 요 공간, 모르겠습니다. 요 공간은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쪽에 뭐 전문가로서 일을 해왔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정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 그 실천에서 만들어낸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그냥 뭐 아까 우리 아들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어떤 자료가 다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아들은 이성적으로 발달했다면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그에 대한 충동이 있는 거야. 이거가 이렇게 탄생된 것이 글쎄 우리 아들대로 아까 주름이 들고 나는 뭐 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건 저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막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 뒤로 보면 내가 10개, 사실 그림은 7살부터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지만, 그 당시에 나의 여건이라면 너무나 참 꿈과 이상이, 현실이 괴리감을 느낄 만큼 좀 해서, 1985년도 중앙미술대전에 입선한 거예요. 중앙미술대전.
20명 뽑는데 대체 이게 참. 네. 그다음에 요건 두 개 냈던 것 중에 하나를 치우다니까 이제 대학 국민대학교관 미술대전에 내서 되고 이것이 뭐 하나 좀 제가 등록 그런 분이 됐고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전시증 풍경 제가 첫 개인전을 롯데에서 했을 때는 고향물정이라는 거에서 제 고향의 그 주변에 있는 풍광 그런 것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전 때는 향토시신이라고 해서 그걸 약간 시어로 말하자면 배를 건강시켜서 오인을 한다든가 어쩌면 그런 시어로서 작품을 풀었다면 그 다음에 제가 동도가 더 3회전 때는 제가 초가에서 그제서야 초가가 보는 거예요, 사실. 초가 속에 무궁무진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미가 숨어 있음을 그때서부터 제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초가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가 그림들이 이런 형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상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초가를 이제 아까 그거는 풍경적인 어떤 그림을 그렸다면 이거는 다소 좀 분할해서 재색되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초가라는 그 곡선 공동체입니다. 그 곡선 공동체라는 그것을 초가 마을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속에 그 마을에 있는 그 곡선 그 초가의 그 곡선의 우물한 그 모습에서 그 한국의 아름다운 그 미를 갖다가 나름대로 제가 창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부상 또는 망부상, 비부상 넘나들었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추구했던 그 시리즈로 이렇게 마을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사상은 또 철학도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었다 이런 제가 물론입니다. 그 철학이 저 그림은 보편적 그런 철학과 제 사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린이라는 게 역시 이웃인인데 그 이웃이는 진짜의 그 뜻은 제가 외국에 간 이웃이라는 거 여기 보여주는 것이 이게 공동체적인 그런 이제 작업들이죠. 뭐 이걸 하나하나 이 그림의 설명을 좀 다 못하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하는 그 인물상의 그림 산책이라는 걸 하나하나씩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지금 155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는 외국은 글자 그대로 이웃이지만 우리는 반쪽을 나누는 어떤 그런 처음을 나누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린치의 하나의 그 근간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회화로서의 부상, 방부상, 비부상을 이제 넘나들다가 이 영정은 이제 그 공동학교에서 할 작품이거든요. 코리아 판타지. 이 속에 이제 바탕은 곡선이에요. 초가에. 그래서 소장님 아시다시피 열심히 작업을 해 오다 보니까 그 작품 숫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대로 이제 곡선이라는 이 미학 저희 말씀 나름대로의 그 도형 이걸 곡선 미학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참 나름대로의 그 우려도 있었는데 마침 2005년도 금강산을 가는데요. 그래서 금강산을 이게 작품이 상당히 큰데 이게 크기로 몇 도 정도 500호라고 한도 500호죠. 500호. 지금 바탕이 이 캔버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캠퍼스 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국상의 그 본질적인 만남이지 형상을 갖다가 따라간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느꼈던 과거로 봤던 그 그림을 결국 복선과 접목시켜서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입구에는 이제 삼성함이라든가 교회남이 있고 이 만물상을 올라가면 그래도 황토가 있어요, 사실은. 천선대인데 그 올라가가지고 이 계단을 타고 여기 와야만 이 만물상이 전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동통처럼 펼쳐진 그런 그까지의 마음 정상들이 있는 것을 결국 남들의 제가 친구 아까 보신 작품도 그렇지만 여기에 그려진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이게 뜨끈한 재료를 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벼룩돌가루입니다. 벼룩돌가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한국적인 거, 말하자면 우리 것을 빛을 내려고 그런 제 작업은 그게 하나의 그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우리 항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연 빛깔. 네. 이걸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결국 이거 보령인가 거기 가서 벼룩돌 만드는 데 가서 그 벼룩돌 가루고 이거는 조개 껍질하고 벼룩돌 가루하고 믹서해서 그 호분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황토 그대로 황토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뭐 자연색 그대로 그걸 갖다가 제가 자연 채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천년 혼합 채색이라고 하는데 왜 혼합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지금 요즘 나오는 그림들 보면 이건 그대로 자연 채색인데 요 색을 원할 때 다른 색을 원할 때 약간 좀 한국화문감이 됐든지 약간 좀 인용을 해서 믹스하기 때문에 제목 천년 혼합 채색이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산수지만 이것도 금강산의 일부분입니다. 이 바탕이.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작품 본 것 중에서 가장 어떤 심상적이고 수상작품으로 경도된 이런 작품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근작이죠. 여기 이제 경제중생미술관에 그때 김선주 문봉천 김현철 이런 분들을 하고 이거 보면 한전 무슨 하여간 교주전. 교주전인데 그 경제미술관 기획으로 아마 석 달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그림이 준비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 색깔이 천년 색깔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색깔이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느끼는 그 감동 어떤 그 감 뭐 이런 것을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못해요. 이 색이 뭐 그때 해놓고 보니까 참 오묘한 색깔, 그런 색깔을 같아 보이지만 또 그 채도가 많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래 본 바탕은 금강산 그 만물상의 우리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장 거기에 맛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이제 제목이 산수예요. 산수. 그냥 산수한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산수학, 아니, 그 다음 중부상의 산수학. 그 본질적인 건 맞습니다. 골교, 어떤 준법이라든가,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물 흐름입니다. 물결. 그런 물질이라든가, 물에서 얻는 거. 그래서 산에서 얻는 골교, 물에서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갖다가 재현하는 나름대로의 심상적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내적 연작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수. 어쨌든 굉장히 경제중심미술관 때 포커스 어쨌든 작품이 아닌가 이게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 몽골 같아서 몽골입니다. 그 영향이라고 해서 취향이 그대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몽골 구름각, 초원각, 개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어떤 그런 거, 양떼라든가,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건작이, 그게 이제 결국 아주 오래된 거죠. 린질이죠. 이거 공동체가 이래서 공동체. 어깨동무 하듯이.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제가, 구조적인 부분은 이 부조에 대한 얘기도 하려면 맞습니다. 이게 종인데, 초구 같은 거라든가 모든 거를 갖다 제 손으로 이루어져요. 그 나머지 풀이라든가 이 한지가 남은 거를 모아두었다가 버리지 않고 다 하나씩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려면 몇십 분 오다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재밌죠? 재밌어요. 무엇은
보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도, 도자기도 역시 이 색감이 참 조명에 따라 쓰는데, 이 도자기는 제가 빚은 건 아니고, 초벌된 거에다가 제가 그렸는데, 한 100점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몇십 점 제가 그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청룡포에 있는 가늠송인데 아까 딱 산업, 네. 정수, 단종의 친구였어요. 이 가늠송이. 이런 노선 겉에 앉아서 자기 예환을 갖다 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그런 가늠송의 영상을 제가. 청룡포 가늠송. 그렇죠. 청룡포. 청룡포에 유배됐으니까. 네. 네. 이게 참 그런데, 이 소나무가 2012미술관. 네. 이것이 뭐냐면, 포항 바닷가에 있는 해송이에요. 네. 해송인데, 그러면서도 하나의 신도, 여기에서 마을이라든가 구장에서 1년이면 한 번씩 이게 뭔가, 그걸 오시고, 제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바다에 가서. 네. 안을 삐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인상이 남았던 그림인데, 그러니까 꼭 본질적인 하다 보니까, 글쎄 일반 소나무 그림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소나무의 좀 현대적인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이런 건 기둥이라든지 소나무의 가지 같은 것들, 이게 송화보원이 달과 소나무를 주제해서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획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송화보원. 네. 술라타이에 그렇게. 네. 가보니까 제 그림을 그렇게 골개 그림을 하고 뭐 하는 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그랬던 작품입니다. 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런 거가 좀 살면서 기뻤다. 이런 어떤 그런 추억이라고 할까, 인생담 이런 거 잠깐 얘기해 주시죠. 우리 세대가 거의 참 많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시대적으로 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다 보니까 기뻤던 일들이 보다 슬펐던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끌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을 낙으로 생각하고 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물론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을 때도 기쁨이고, 또 학교 갈 때도 나름대로 그림도 잘 그리지만 공부도 꽤나 잘해서 칭찬받을 때도 기쁘고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역시 결혼한 뒤예요. 결혼한 뒤로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내의 그렇게 위대하다는 생각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사실은 고학할 때도 그랬고 고학을 해서 이역하고 여기에서 야학을 하듯이 되는데 고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생업이랄까, 가정을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물론 저도 했죠. 해왔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지켜봐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특히, 그때나 저때나 그림을 팔아서 이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으니까, 또, 물론 좋아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또, 첫 전시 때, 버티미술관 할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또 아내에게 조금 보답하는 듯한, 아내, 그때 아까도 말씀 김은경 선생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 것도,
매스컴에서도 다 따라줄 만큼 굉장히 그런 거 이래진 작품이 좋았어요. 지금도 이거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좋았고 그 다음에 뭐 금강산 갔다 와서도 좋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2012년도 그랑 빨래 가가지고 그때 얘기가 좀 흥미하죠. 제가 아마 뭔가 이게 SNS로도 나와 있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테스트를 받았어요. 제가 제 그림을 좋아하는 그 분이 그 이대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치대학 교수인가? 한국 교수인가? 프랑스인이 그분하고 결혼을 40년 동안 사시는데 이분은 오라버니 되는 분이 사실 한국에 지금은 자꾸 하시는데 그분이 서로 한 번 딱 인사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랑파레를 가게 되는데 그 한 구경을 하고 그렇게 연결은 됐어요. 그런데 물러오셨죠. 그런데 참 그 그랑파레 출품하는 작품이 100호짜리 하나에다가 소품 한 점이 출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이제 한 두 작품을 그렸는데 어느 걸 내야 가져갈까 하고 집사람한테 그때 집사람만 어느 게 좋겠느냐 하니까 요거 그때는 액자가 아니고 이게 두 마리로 가져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두 개 다 가져가서 거기서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좋다는 걸 하고 한 개는 뭐 숙소에 뒀다 다시 가져오면 되지. 그런데 그거 한 개 가져갔던 그 하나가 결국 프랑스에 결국 제가 입성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랑팔레 출판한 작품 전시 기간 동안에 와서 보시고 그분 하신 말씀이 그때 한 4,000여 점 그랑팔레가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거 하니까 뭐 나 기분조라고 그러겠지만 요 과거에 있는 저 부스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그분 작품하고 이만큼 작품밖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그래요. 말씀인 적은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작품을 혹시 여분이 없느냐고. 너무 놀랄 일이죠. 하나 있어요. 됐다고. 그래서 셀렉티브 아트라는 데가 구역의 제일 중심부에 있는 갤러리인데, 그분이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 차로 그 갤러리를 갔어요. 뭐, 하여간 내 작품을 보여준다는 것만도 그냥 뭐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지. 설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소위 오너라고 얘기할까? 그 대표가 3사람이니까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외국에, 볼보러 갔고, 2분이 있는데, 그 2분한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품을 갖다가 놓고, 그럼, 말좀 심사를 하는 거야. 한 30분 가까이 걸려요. 작품을 들어가지고 놀랬어요. 근데 뭐, 내가 어디가 토할 일도 없고, 표정만 보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뭐, 전혀 아닌데, 나중에 와서, 한 30분 뒤에, 내 매니저, 그분이 아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오케이. 2분 오케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업 차림 다음 2분한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다음 날인가 기부를 해야 되고, 그 작품을 거기다 두고, 그분이 이름이 마리오인데, 그분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테스트해서 연락을 하더라고. 그 두 사람한테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 하든 안 되든 그 당시는 그저 보시기만 고마웠고, 또 두 분한테 그냥 오케이 사인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역시 그분이 와가지고 역시 그분한테 두 가지 나도 연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리 같은 데서는 그런 게 뭐 자기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작가를 갖다가 초대하려는 거는 5년 기나 가능하지 있을 수 없다는 거 스케줄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13년도 6월 1일 날 온 거예요. 7월 4일부터 2주일간 잡혀있다고 초대되니. 같으니 이제 이걸 과연 국내 전시를 하려도, 뭐, 이제는, 몇 개월은 줘야 될 텐데, 이게 한 달 남짓 줘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 반세동
집사람하고, 이거 과연 해야 될 거냐 말이죠. 그 날만큼 분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런 호응을 놓칠 수 없으니 하자. 최고의 기회죠. 그렇지.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 다음에 우선 가장 결정적인 게 작품을 많이 한다. 네. 작품은 뭐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초보해서 한 달 동안 버틸라는, 말하자면, 배로 보내는 좀 여러 가지, 비용조사, 저기도 할 텐데, 이건 전부 항공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항공을 보내려고 하니까 DHL인가? 그 연락을 하면 100%짜리 하나에 100만인가 120만원 보내놓고 하면 돼. 자, 돈도 물론 돈 있죠. 돈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지만, 초보는 어떻게 할 거냐. 초보를 각자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보낸다는 것을 며칠간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도무다도 이걸 만들어서 그 날짜에, 정시 날짜에 맞추기는 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 좀 공부한 말이지만, 그 액자가 만드는 조업비는 우리나라에 한 5~6배가 비싸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통사정을 했죠. 내 작품만 보낼 테니. 네. 총을 거기서 해야겠다. 도저히 날짜를 맞출 수 없겠니. 어떻게 좀, 양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하고 소개하고, 됐다는 거예요, 성남. 그 작품 보내라. 그 작품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작품이라고 해서 보낼 수는 없고, 일단 그걸 이해냈어. 오픈을 해서 작품을,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페이퍼. 종이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대통령에 중간에 무실돼도, 그건 내 운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해서 EMS로 보내는 거예요. 종이로 보냈으니까, 다른 거는 전혀 어려워요. 검색되고,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그게 먹히려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결국 오픈지가 7월 4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 준비도 돈 준비인데, 한 달 동안 하는데, 이 가뜩이나, 마른 사람이 3kg 빠졌어, 3kg. 한 그 과정은 돈 붙이줘야지. 그 작품 붙이기. 그래서, 오픈시에 못 갔어요. 셀렉티브에. 그런데 그거조차도 우리 그 매니저가 그게 참 호응이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금도 전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가 왔더라고. 이게 이런 고마울 데가 없죠. 그래서 그때 선배에 치렀다는 거, 2주간 하려고 한 것이 3주는 물고 다시 앵콜에서 한 달을 했어요. 8월 4일. 이런 데서 벌써 대살도 받아가고 하여간 그런 소식을 하고 많이 받지 않아서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해 12월 이태리 파도마 라고 있습니다. 파도마 근처에 있는 그 아치마길리로 신해진 스쿠어 초대입니다. 그해 12월 7일인가 오픈 시즌 와라 간 거예요. 혼자 해외에 나들이도 처음이야. 용기를 갖고. 그래서 빨리 도골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분들이 다 옆에서 차로 와서 날 모시고 가서 그분들 근처에 숙소, 쌍계집 근처인가 어딘가. 나 하마니까 돈이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천주교회 무슨 숙소라고 그래가지고 막 1호처럼 가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시키는 대로 그때는 또 시키니까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 좀 금방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베네치아 공항, 베네스 공항으로 갔어요. 시간 저기 파리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공항에 가면 왜 이렇게 뭐 찾는 거 있잖아요. 흰우산 참 같은 일이죠. 그래서 갔더니 벤츠로 모셔서 오송 호텔인가 일주일간 밤 해결해 잠자는 거 다 해결해주고 모르겠어 밥을. 어쨌든 그런 거 대접을 받으면서 그 오픈식에 어마어마하지. 그런 게 뭐 다 남아 있으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선생님이 생애 최고 예술가로서 살아오셨던 긍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선생님 앞으로 내가 좀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니, 그 얘기가 많이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일단 뭐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그 금강산을 거치면서 자연의 곡선임을 알고 그러면서 테마를 산수나무 달 그리고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주제를 지나고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은 또 그렇게 왔지만은 어떤 테마에 그냥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테마로 해나가는 작업 산수나무 달 그리고 주제로 지금 또 하고 있고 그 작품을 가지고 아마 내가 그래서 문경 내 고향 북이니까 문경 문화예술회관 30주년 기념 초대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해서 9월 달인데요. 9월 초인데 아마 내가 그 홍보를 거기서 하나 하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두고 왔다고 이번에 얘기해가서 그래서 그리고 7월달 정도 좀 더 정도로 해서 연락 직접 본인들이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치가 기획이 잡혀 있고, 뭐, 그에도, 뭐, 이 국부장 부업진들은 지금 뭐, 내가 노원미술회 공문을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또 정치가 있습니다. 또 있고, 계속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을이 열린 임상 선생님의 고향, 금이 한양전? 금이 한양전은 제가 2년 전에 하셨어요? 소청가정이라고 우리 문경에서 처음으로 갤러리가 생겼어요. 그 갤러리 교단 초대전을 선배했고요. 그 아까 그 프랑스 얘기한 그 지금 이태리도 좋은데 진짜 한 거는 브리타니아 해송 초대전입니다. 영국 도구해역 마주보는 이 프랑스 서부 지방에서 하는데 그것은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도골지보다 더 많이 발행되는 그게도 데스트피를 받을 만큼 그러면서 그게 전시에도 그 작품도 많이 시집을 보냈지만 조찬만 내 숙소에서 하게 되면 오찬 석찬은 수도라 진짜 아까 그 화가에 대한 자부심 그 문제는 거기서 물론 그 아까 그 이태리 갔으면 그다음 그 예술가로서의 평생 한국에서 받을 되지만 그것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 지금처럼 해오셨던 것처럼 건강 잘 지켜주시고요. 좋은 작품 남겨서 소장님 더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김선하고 이게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상상도 이 시간에 이게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반장씩만 드시죠. 많이 마시죠. 반만 1배 9일배인데 2잔밖에 배는 드셔야지. 아니 요만큼 드릴게요. 선불에 1만 드세요. 아우 좀 많이 마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서 살짝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라는 건 인생과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당한 한국 사람 인물상 그 외국에 갔을 때는 상당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한학 이런 거가 이제 무슨 다른 작가들보다 깊다. 내가 이제 네, 뭐 선수 명심보가 그걸 다 춘다면 말하자면 그 당시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혜가들이 내줄 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쓴다기보다는 그런 자유로움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든가 뭐 고향주체지 그건 똑같아요. 아카데미 교육이란 게 그래요. 나는 아카데미 교육을 안 했지만은 득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만든 그림이니까 조명을 받지. 그런 게 있어. 우리 미술사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술사학자를 잘 아는 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늘 자부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김 수장님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 같아요. 피곤해 보이시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너무 먼 데까지. 나하고 이제 공감한 부분이 있지. 정말 나는 분야에서는 한국의 뭐 제1인자인데 누가 뭐 가니 좀 존경스럽고 늘 마음속으로 했지만 뭐 어쩌면 많이 바쁘시고
다른 작가를 아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이런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처음이라고. 이거 맥주도 마찬가지고. 전에 뭐 이제 가서 국밥 하나 먹는데도 시간에 대해서 가서도 우리가 국밥을 어쨌건. 아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그냥. 아니야,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맞습니다.